그리고 첫 인상이 두 번째 만남을 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600명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어요. 고객들이고 MZ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모르는 장소에서 모르는 브랜드들을 경험했을 때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 일단은 시각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간판의 디자인, 외관, 인테리어,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결정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청필중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자영업자들 꼭 아셔야 될 그런 선배 창업자도 계시지만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초보 창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자리를 해주신 분은 디자이너 플랫폼 라우드소싱과 노트폴리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한선 이사님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디자인 관련된 플랫폼 서비스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스터닝의 김한선 이사라고 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트폴리오라는 서비스는 저희가 한 13년 정도 된 서비스고요. 디자이너분들이 본인의 작업,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서비스, 그래서 노트폴리오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은 제가 그 라우드소싱이라는 서비스의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우드소싱은 의뢰자들이 디자인을 의뢰하는 플랫폼이고, 일단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고객 한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 경험 기반으로 좀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뭐 많은 얘기를 주셨지만 초보 창업자분들이 계신 저희 창풀 구독자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왜 김한선 이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목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저는 계속해서 창업자들을 창업을 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자기가 가진 그런 예산, 초보라면 나중에 뭐 돈이 많고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새롭게 구현해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인테리어나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그 안을 채워서 하는 창업을 해라. 그래야 돈을 좀 덜 쓴다. 네. 현실적인 조언이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이 초보 창업자분들이 디자인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간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간과도 아니에요. 일단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창업을 해야 되는데 간판을 갈아야 돼. 그러면 간판집에 전화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왜냐면 그쪽에서도 다 자기들의 디자인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 둘씩 발품을 팔아서 부착을 해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고객들이 느끼는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모든 거의 합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디자인 요소를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나 좀 F&B 쪽으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 라우드소싱이란 서비스는 13년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의뢰의 한 우물을 판 케이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의뢰자들이 한 10만여 명 정도가 저희 쪽에 가입하셔가지고 디자인 프로젝트도 진행하시고 상담도 진행하시고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한 50%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세요. 소상공인 분들이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뭔가 의뢰할 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뭐 의뢰자들을 만나보면은 대부분은 사실은 뭐 디자인 중요하죠 라는 느낌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중요하지만 여기에 드는 예산 자체는 되게 낮거든요. 가령 간판을 말씀하셨는데, 간판이나 이런 데서 디자인을 그냥 해주시니까, 디자인 그 중요한 건 알겠지만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뭐 저가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들로 접근을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투입되는 비용이나 리소스 대비 결과물이 약간 연결이 되는데, 이 정도 비용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브랜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좀 약간 예산이나 그런 관점에서 많은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경험했을 때는 라우드소싱에서는 주로 약간 브랜딩이 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디자인을 아직은 좀 이렇게 많이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 그래도 플랫폼 시장들이 발달을 하니까 본인들이 어떤 게 필요하다 하면 좀 몇 번의 검색만 해도 이렇게 밟히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서 좋은데, 사실 라우드소싱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전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었고,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 창업자들보다 창풀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창업을 시키는 그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디자인 쪽을
담당할 수 있는 팀원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도 되는데 우리가 같은 의사라도 성형외과 의사도 있고 뭐 피부과 의사도 있고 뭐 아니면 변호사도 이혼 소송 전문도 있고 누군 상속에 뭐 형사 전문이다 이런 데들도 있는 것처럼 디자이너 분들이 숫자는 엄청 많지만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매장에 그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몇이 있을까? 그리고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봐도 인테리어 빼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런 거 색깔도 있을 거고 이거 뭐 커튼 색깔 이런 것들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버무려질까? 이런 거에 대한 필요가 저건 너무 절실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거기에 다 모여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초보 창업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창풀에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저도 창풀과의 협업 이제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2024년에 나올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트폴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일단은 디자인도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폴 같은 경우는 좀 온라인 쪽, 그래픽, 2D, 3D 쪽, 그리고 요즘에 앱이나 웹 같은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좀 강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징들이 저희가 13년이 됐으니까 그때 한 1년 차라 그러면 경력이 이미 벌써 13년 된 디자이너 분들이 있죠. 보통 그 정도 되면 완전 시니어 탑급인데 노폴은 그런 탑급 작가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라우드 소싱은 오히려 대표님 말씀하시는 소상공인, 약간 또 상업적인 디자인들, 로고 디자인, 실제로 팔리는 패키지 디자인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폴, 라우드 합치면은 국내 디자이너의 80%는 저희 디자인 가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흔히 얘기해서 저희 초보 창업자들하고 한다면 대개 생각하는 게 프랜차이즈 모델 아니면 개인 모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저희 시대 때만 해도 프랜차이즈 회사에 디자이너들이 다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들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저희 쪽에 의뢰하시는 의뢰자의 특성을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좀 뽑아봤는데 일단 자영업자가 많다는 말씀 드렸고 근데 80%에서 90%가 그냥 셀프 창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인 창업을 하시는 거세요. 근데 주로 업종 특화로 말씀드리면은 카페, 그 다음에 말 그대로 F&B, 음식점, 뭐 바 이런 쪽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지금 흐름을 보고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원하시는 바가 되게 뾰족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전처럼 디자인 뭐 이런 느낌을 해주세요 두루뭉실히 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라우드 소싱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컨테스트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의뢰를 해요. 말 그대로 컨테스트 내가 뭘 하면은 복수의 사용자가 참여를 하는 건데 이게 디자이너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브리핑이라는 것들을 작성을 하세요. 의뢰자들이 브리핑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는 거겠죠. 근데 거의 A4 한 장 분량으로 빽빽하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기획서 같은 건가요? 거의 기획서에 필적할 만큼 지향하는 분위기, 무드, 톤 앤 매너, 그 다음에 타겟 고객, 뭐 데모그래픽적인 뭐 디테일도 있고요. 색상에 대한 디테일, 국내 해외에 대한 되게 밀접한 레퍼런스들 뭐 이런 것까지 되게 잘 정리를 하시고 저희 대부분의 고객이 30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쪽은 그분들은 사실은 이런저런 접하는 게 소셜미디어다 되게 많다 보니까 더 명확하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실질적인 디자인 의뢰에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이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30대 본인들만의 기획서 양식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들의 본인의 생각들을 쫙 나열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사실 그게 소재잖아요. 근데 그 소재를 가지고 디자이너 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콘테스트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많은 곳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단순히 뭐 우리 뭐 간판 디자인, 명함 디자인 이것뿐만이 아니라 카피라이팅이라든지 뭐 그리팅 카드면 뭐 어디 올라가는 뭐 이런 종류가 되게 많죠. 내부 사인물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초보 창업자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런 데 와서 포트폴리오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물어볼 줄도 몰라. 우리는 초보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들이 있는 곳이 있다면은 물론 뭐 완전 A부터 Z까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창풀에 오시는 거 아니라면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본인이 0부터 부탁은 못해도 돼 있는 거 고를 줄은 아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은 디자인을 의뢰하시는 대안 중에 하나가 라우드 소싱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대안도 있겠죠. 근데 다만 제가 저희 라우드 소싱의 그 미션이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의뢰자들의 성공인데, 또 그럼 제가 미션 얼라인한 느낌으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브리핑이라는 텍스트들이 열려있는 컨테스트마다 다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업종별로 보실 수도 있고 분야별로 볼 수도 있고 가격대로 볼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컨셉의 어떤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 데이터들을 모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시는데 사실 별로 없어요. 보통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프리랜서 마켓들은 1대1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오픈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오픈을 하려고 저는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브랜드를 하게 되면은 저희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했는데 여기는 뭐 시트지를 몇 cm부터 몇 cm 안에 우리가 어떤 거를 넣으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출력 직전의 자료들을 제가 올려놔요. 왜냐면 그거 보고 좀 좀 봐라.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이런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갖춰진 곳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행운이고 미리 의뢰한 사람들한테 좀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것들 솔루션을 주셨겠지만,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을 의뢰하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창업 때문에 온 건데, 그 외에 뭐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한 두세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막막하세요. 발견과 선택의 과정이 어렵다라는 것.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가 잘하는지 가격이 적절한 건지 잘 감이 없으시죠. 물론 시간을 투입하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결국은 원하는 디자이너를 발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발견을 어려워하시는데, 저희 서비스 같은 거 특징이 좀 연결되는 것이, 컨테스트라는 게 하나의 어떤 개최가 진행이 되면은 그 안에 수십 개, 평균적으로 20개 정도의 디자인 시안을 받아볼 수 있어요. 선택의 다양성을 통해서 성공의 확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좀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보는 것은, 결국은 그 의뢰자들은 상업적으로 바로 어플라이하기 위한, 적용하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세요. 근데 이게 또 디자이너가, 저희가 인구가 33만 명 정도가 국내 디자이너래요.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주니어적인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학생이 포함된. 그리고 실제로 프리랜서 마켓에 보시면은 대학생들이,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사이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들의 결과물의 특징들이 어디서 보는 듯한 느낌, 혹은 되게 아카데믹한 느낌의 결과물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뢰자들이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상업적으로 검증된 디자인의 아웃풋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얻는 게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라우드 소싱은 저희가 13년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오늘 오기 전에 봤는데, 그 컨테스트라는 걸 우승을 해야지 그 디자인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우승하신 분이 몇 회 정도 됐을까라고 좀 봤는데 500번 정도 우승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승하셨던 분이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수백 번 우승하신 풀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우승하시고 그 디자인 결과물이 넘어가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의뢰자가 바잉할 거다라는 감이 있으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두 번째 어려움을 해증하실 수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창풀도 하시는 그 영역인데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상공인분들이 디자인을 의뢰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파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기반으로 뭔가 오프라인에 대한 공간, 간단하게 뭐 간판, 인테리어, 이런 뭐 뒤에 소품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함인데, 현재 국내에서 뭔가 그런 거 진행하시려면 디자인 따로 하시고, 그 업체 따로 하시고, 발품 팔고, 근데 막상 디자인 파일을 받아서 넘겼는데 결과물은 좀 이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험 자체를 연결하는 것들을 좀 이번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 포인트를 창풀과도 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 라우드 파트너라는 서비스를 얼마 전에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희 얘기를 좀 드렸지만은, 기반은 의뢰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세 가지가 있다. 선택의 어려움,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얻는 것의 어려움, 세 번째 이후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에 이어지는 전이에서의 그 간극을 메우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종합해보면은 결국에는 요즘은 시성비라고 얘기를 해요.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이라는 표현인데 너무 이 플랫폼 시장이 큰데 우리의 문제는 초보기 때문에 알아보는 눈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사귀고 결혼하고 싶어. 근데 지금 데이트 플랫폼에 1000명, 2000명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한 명씩 다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어찌 보면 요즘 시대가 중매쟁이 시대가 아닐까. 사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그것들을 믿을 만한 누군가가 먼저 경험을 해서 이거하고 이거가 맞아. 이랬을 때 하는 그런 하나의 창구를 저는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나 이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제일 이 사람의 선택에 많이 받더라 이런 것들은 좀 미루어 짐작해서 그런데 뭐 수월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저희 라우드 소싱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성공하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인테리어도 잘하고 음식도 잘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간중간에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초보 창업자분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죠. 남의 대박집 보이는 그런 레퍼런스들을 베끼는 수준의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존에 어떤 것들을 의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보셔야 되고 시야를 넓히는데 전 10분 이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엔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선배 창업자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결국엔 그 사람들이 초보 창업자들을 살리는 일도 하고 조언을 해주는 일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사의 선배님은 아니시지만 결국 창업자들을 계속해서 보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앞에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해주실 수 있을까? 대표님이 그 중매쟁이라는 표현을 좀 재밌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창업을 하고 오픈을 하는 거죠. 매장을 오픈을 하고 초기 3달간의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소개팅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옛날이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첫인상이 두 번째 만남을 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600명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어요. 고객들이고 MZ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모르는 장소에서 모르는 브랜드들을 경험했을 때 카페든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 일단은 시각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간판의 디자인 그리고 외관, 인테리어, 앞에 있는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결정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서 좋은 경험을 했을 때 두 번째 재구매, 재방문으로 이어질 확률이 한 60%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시각적인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단편적으로 로고 디자인을 하나 잘한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 얘기의 포인트는 일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생각하시는 컨셉이 구현되는 거는 사실은 카페나 이름일 수도 있고 로고 디자인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곳곳의 색상이나 어떤 디자인적인 모티브가 간판이나 인테리어에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총체적인 경험 없이 로고 디자인만 하나 했으니까 사업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또 되게 좀 섣부른 결론인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창풀이 진행하시는 전반적인 브랜드 일관성을 보고 말씀하신 가구에 앉고 만지고 먹고 약간 뭐랄까 그 종합예술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걸 다 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나 여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초보 창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저는 그 관점을 가지고 디자인을 접근하시는 것과 아니라는 거는 좀 큰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라우드 소싱 노트폴리오 이사님이신 김현선 이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자 했던 거는 우리 같은 돈 없는 초보들이 알아야 될 게 뭔지에 대한 건데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디자인이다. 이런 걸 다 통해서 이건 무형입니다. 무형의 자산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대. 근데 중요한 건 수천만 원을 드는 인테리어 비용이 목수님들이 와서 하루 일하는 30만 원 드려야 되고 타일 하시는 분 돈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자재 사야 되고 뭐 석고보드 대야 되고 뭐 이런 실제로 이 하드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 옆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싶어요? 그럼 중요한 그것들을 직접 그려놓거나 하면 비싸죠.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린 돈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했을 때 뭐 5만 원짜리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뭐 이불을 달아맨다든지 아니면 지금 좀 독자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여기다 원래는 목공사를 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린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진 파티션을 사가지고 갖다 놓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인테리어적으로 신경을 못 쓴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문구라든지 그런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이블 위에 놓는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훨씬 더 고객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초보 창업자분들이시고 단순히 하드웨어적으로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물에 돈을 쓰는 것보다 결국 고객들은 그 구조물에를 신경을 안 써요. 바닥 공사를 얼마 들였는지 타일 공사 얼마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가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냥 연습 삼아서라도 남들은 어떤 거를 자기 가게를 창업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짰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아 이것도 모르는구나 저것도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남들이 하는 걸 나중에 완성품을 봤을 때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오실 겁니다. 그 시기가 되면은 저는 안전하게 앞으로 창업 비용들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지만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지금 앞으로 저는 저대로 디자이너 분들의 보고인 라우드 소싱과의 협업을 할 거고 또 라우드 소싱 쪽에서도 나머지 부분들 아까 얘기한 뭐 VMD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무형의 그 기획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초보 창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는 거라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